그날 나는 기자회견장에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 결혼했어요. 플래시가 터지던 그 순간 세상이 우리를 축복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그의 눈빛은 이미 다른 여자의 그림자를 품고 있었다. 이제 그 여자를 없애기 위해 나는 모든 것을 걸고 있다. 심지어 내 영혼까지. 그녀의 목에 칼을 대는 순간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내가 원한 거야. 피가 흘러내리는 걸 보며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다. 복수는 이렇게 달콤할 줄이야. 하지만 그 칼날이 돌아오듯 내 인생도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복수라는 이름의 불꽃이 타오르는 그날부터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남편을 빼앗긴 여자가 아니라 그 모든 고통을 되갚아줄 사냥꾼이 되었다. 세상이 나를 미치광이로 부르더라도 상관없었다. 왜냐하면 진짜 미친 건 그들이었으니까.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잔인했다. 특히 강남의 그 고급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 야경은 반짝이는 불빛 속에 숨겨진 어둠을 더 선명하게 드러냈다. 나는 창가에 서서 손에 쥔 와인 잔을 기울이며 그날의 기억을 되새겼다. 결혼 발표 기자회견. 2년 전 그날의 나는 완벽했다. 드라마 여주인공으로서의 화려한 미모, 그리고 그의 곁에서 빛나는 행복한 신부. 민준. 내 남편. 그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저렸다. 아니, 이제는 증오로 물든 가슴이. 여보, 오늘도 피곤해 보이네. 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그날 밤, 우리는 침대에 누워 서로를 안고 속삭였다. 이제 우리 둘이야. 영원이라니. 그 단어가 이제는 독처럼 느껴졌다. 왜냐하면 불과 6개월 후 그는 사라졌으니까.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는 다른 여자의 품으로 도망쳤으니까. 나는 배우였다. 하늘의 별이라는 드라마로 스타덤에 올랐고 그 속에서 만난 민주는 내 인생의 절정이었다. 그는 대형 로펌 변호사, 세련된 슈트 차림에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남자. 우리 결혼은 스캔들이었다. 연예인과 엘리트 변호사의 로맨스. 언론은 열광했다. 하지만 그 열광 속에 숨어있던 건 그의 야망이었다. 나를 이용해 더 큰 무대로 나아가려 한 것, 그리고 그 무대의 주인공은 그녀였다. 지은. 그 이름만으로도 이가 갈았다. 그녀는 재벌 3세, 화장품 제국을 물려받을 여자. 민주는 그녀를 만나기 전부터 나에게 불만을 털어놓곤 했다. 너의 세계는 너무 화려해. 나는 조용한 삶을 원해. 조용한 삶. 웃기지 마. 그는 지은의 돈과 권력을 원한 거였다. 결혼 3개월 만에 그는 갑자기 우리가 너무 빨리 결혼한 것 같아라고 말했다. 그리고 떠났다. 이혼 서류를 들고 변호사로서의 냉정한 얼굴로. 나는 무너졌다. 드라마 촬영 중에 울음을 터뜨렸고 매니저가 정신과를 추천했다. 은서 씨, 이건 우울증일 수 있어요. 우울증. 그건 너무 부드러운 단어였다. 내 안에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복수. 그 불길이 나를 삼켰다. 처음에는 단순한 상상이었다. 지은의 얼굴에 슬리퍼를 던지는 상상. 하지만 점점 더 깊어졌다. 그녀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상상. 그녀의 삶을 파괴하는 상상. 그리고 마침내 현실이 되었다. 첫 번째 계획은 작았지만 치명적이었다. 나는 지은의 회사에 익명으로 제보를 했다. 그녀의 화장품에 들어간 원료가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킨다는 내용. 증거. 내가 직접 사서 테스트한 사진들. 민준이 그녀와 함께 다니는 카페에서 몰래 찍은 사진도 첨부했다. 이 여자가 당신 남편을 유혹하는 스캔들 사진입니다. 제보는 효과적이었다. 주가가 5% 하락했다. 지은은 기자들 앞에서 허위 정보라고 부인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안으로 물들었다. 민주는 나에게 전화했다. 은서야, 이게 내 짓이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나는 웃었다. 무슨 소리야? 난 그냥 내 아내일 뿐이야. 그 대화 후 그는 나를 피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다음 단계는 그의 로펌이었다. 민주는 지은의 가족 변호를 맡고 있었다. 나는 익명의 클라이언트로 로펌에 접근했다. 지은 양의 사업 비밀을 알고 싶어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로펌 직원은 탐욕에 물들어 정보를 팔았다. 세금 탈루, 불법 로비. 그 모든 걸 언론에 흘렸다. 세상이 뒤집혔다. 지은의 회사는 조사받기 시작했고 민주는 직장에서 해고 위기에 처했다. 그는 다시 나에게 왔다. 이번에는 무릎 꿇고. 은서야, 제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없어.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그를 안아주고 싶었다. 여전히 사랑했으니까. 하지만 그 사랑 속에 증오가 스며들었다. 좋아. 하지만 지은과 완전히 끊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승리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을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세게 매달렸다. 은서 씨, 당신은 그냥 질투하는 여자일 뿐이에요. 그녀가 보낸 문자였다. 그 메시지를 본 순간 내 안에 괴물이 깨어났다. 질투. 이건 질투가 아니야. 이건 정의야. 그녀가 내 삶을 빼앗았으니까. 이제 내가 그녀의 삶을 빼앗을 차례였다. 나는 그녀의 일상을 파헤쳤다. 스토커처럼. 그녀의 SNS, 그녀의 일정, 그녀의 약점. 그녀는 불면증이 심했다. 매일 밤 알코올에 의지했다. 나는 그걸 이용했다. 그녀의 집 앞에 익명으로 술병을 보냈다. 이 술로 잠을 청하세요. 하지만 과음은 조심하세요. 병 안에는 약물이 섞여 있었다. 가벼운 진정제. 그녀가 과음하면 정신착란을 일으킬 정도? 다음 날 그녀는 병원에 실려갔다. 약물과다라는 기사가 떴다. 민주는 그녀 곁을 지켰다. 은서, 이건 내가 한 짓이지. 또 전화가 왔다. 나는 부정했다. 증거 있어? 하지만 증거는 쌓여갔다. 내 마음속에. 나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친구들은 나를 멀리했다. 은서야, 너 변했어.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딸아, 왜 그래? 그냥 놓아주다니. 그들은 모른다. 내가 잃은 게 뭔지. 민준과의 결혼 생활은 짧았지만 그것이 내 전부였다. 아이를 가졌을지도 모른다. 그 꿈까지 빼앗겼다. 첫 번째 고조는 그 파티에서 일어났다. 지은의 생일 파티. 재벌가의 화려한 연회. 나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위조 초대장을 만들어 들어갔다. 검은 드레스, 가면을 쓴 채 그녀는 민준과 춤을 추고 있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는 걸 보자 피가 거꾸로 솟았다. 나는 웨이터 복장을 하고 다가갔다. 샴페인 잔에 독을 탔다. 아니, 독은 아니었다. 그냥 그녀의 약점을 자극하는 물질. 알레르기 유발제. 그녀가 잔을 마시자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헉, 그녀가 쓰러지며 비명을 질렀다. 민준이 달려들었다. 지은아, 구급차가 왔고 파티는 엉망이 되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미소 지었다. 복수 1단계 완료. 하지만 그날 밤 민준이 내 집으로 쳐들어왔다. 너였어. 왜 이러는 거야? 그의 주먹이 내 뺨을 스쳤다. 나는 피를 흘리며 웃었다. 왜? 내가 그녀를 선택했으니까?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건 사랑의 끝자락에서 피어나는 증오였다. 그리고 그 증오가 나를 변화시켰다. 더 강하게, 더 잔인하게.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지만
내 마음은 점점 어두워졌다. 다음 단계는 그녀의 가족이었다. 지은의 아버지, 그 재벌 회장. 그의 비밀을 파헤치는 게 목표였다. 나는 변호사로 위장해 접근했다. 회장님, 상담 드릴게요.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빛났다. 남자들은 다 똑같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실수했다. 한 번의 작은 실수. 내 진짜 정체를 숨기지 못한 채 그의 서류를 훔쳤다. CCTV에 찍힌 그 장면. 이제 나도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경찰의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다. 은서 씨, 최근 이상한 행동이 많아요. 매니저의 경고. 나는 웃었다. 걱정 마, 이건 내 이야기야. 경찰의 전화가 왔을 때 나는 차를 마시며 TV를 보고 있었다. 뉴스 속에서 지은의 얼굴이 나왔다. 약물 사건 후유증으로 입원 중 그녀의 눈은 공허했다. 민주는 그녀 곁에서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그 장면을 보자 내 손이 떨렸다. 왜 아직도 그를 사랑하는 거지? 복수가 나를 자유롭게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묶어두는 족쇄가 되었다. 나는 서둘러 짐을 챙겼다. 서울을 떠날 수 없었다. 복수는 여기서 끝나야 했다. 나는 제주도로 내려갔다. 가짜 이름으로 작은 펜션을 빌렸다. 그곳에서 계획을 세웠다. 지은의 아버지, 회장 김태호. 그의 비밀은 세금 탈루를 넘어섰다. 불법 도박, 뇌물 수수. 나는 인터넷 다크웹을 뒤졌다. 돈을 써서 해커를 고용했다. 그의 은행 거래 내역을 빼와 해커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위험해요. 잡히면 끝장이에요. 나는 대답했다. 내 인생은 이미 끝났어. 자료가 도착했다. 수백 페이지의 증거. 김태호는 정치인들과 손잡고 토지 개발을 독점했다. 그 돈으로 지은의 사업을 키웠다. 나는 그걸 언론에 팔았다. 프리랜서 기자에게. 이거 터뜨리면 스쿠비야. 기자는 탐욕에 눈이 멀었다. 다음 날 헤드라인이었다. 재벌 회장 김태호, 대형 뇌물 스캔들 주식은 폭락했다. 지은의 회사는 파산 직전. 그녀는 TV에 나와 울었다. 아버지, 왜? 그 눈물은 진짜 같았다. 하지만 나에게는 달콤한 복수였다. 민준이 다시 연락했다. 은서야, 이게 내 짓이야. 지은이 무너지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무너져라. 더 깊이.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악몽을 꿨다. 민준이 피를 흘리며 왜 나를 미워해? 라고 묻는 꿈 깨어나서 울었다. 이 복수는 나를 구원할까? 아니면 파괴할까? 제주에서의 나날은 고독했다. 바다를 보며 산책했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내 마음을 닮았다. 거칠고 끝없는. 그곳에서 나는 과거를 회상했다. 민준과의 첫 만남. 드라마 세트장에서. 그는 엑스트라로 출연했다. 배우님, 팬이에요. 그의 미소는 순수했다. 우리는 커피숍에서 밤을 새웠다. 은서 씨, 당신은 내 별이야, 별. 이제 그 별은 꺼졌다. 돌아온 서울은 지옥이었다. 경찰이 집을 수색했다. 은서 씨, 지은 양 사건과 관련해 조사 중입니다.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무슨 소리예요? 난 피해자예요. 하지만 내 눈빛이 그들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 후 나는 숨어들었다. 친구의 빈 집으로. 그곳에서 다음 계획을 세웠다. 민준을 직접 노렸다. 그의 로펌은 이미 문을 렀지만 그는 새 직장을 찾았다. 작은 로펌. 나는 클라이언트로 접근했다. 변호사님, 이혼 상담이에요. 그는 나를 보자 멈칫했다. 은서. 그 만남은 폭풍이었다. 그는 울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지은은 그냥
순간의 실수였어, 실수. 그 실수가 내 삶을 망쳤어.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럼 증명해. 나랑 다시 시작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다시 데이트를 시작했다. 레스토랑, 영화관. 하지만 내 마음은 차가웠다. 이건 함정이었다. 그를 다시 끌어들여 지은에게서 완전히 떼어놓기 위해. 지은은 알았다. 그녀의 문자, 민준 오빠를 버려. 그는 내 거야. 나는 답했다. 내 거. 그는 내 남편이야.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나를 협박했다. 내 복수, 다 알아. 경찰에 신고할게. 하지만 나는 더 빨랐다. 그녀의 약점을 쥐고 있었다. 불면증. 나는 그녀의 약국에 접근해 처방전을 조작했다. 이 약은 더 강력해요. 약사에게 돈을 썼다. 그녀가 약을 먹자 환각이 왔다. 병원에서 정신분열 초기 진단.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정신병원에 보냈다. 민주는 나에게 매달렸다. 은서야, 지은이 왜 그래? 내가 뭔가 했어. 나는 부정했다. 난 모르겠어. 그냥 우연이야.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의심이 스쳤다. 그 의심이 나를 자극했다. 더 잔인한 복수를 부추겼다. 나는 그의 새로펌에 제보를 했다. 민준 변호사는 지은과 부적절한 관계 클라이언트가 떠나기 시작했다. 그는 절망했다. 은서, 제발 그만해. 우리 그냥 평범하게 살자. 평범하게. 그 단어가 코웃음을 자아냈다. 우리는 결혼했을 때 평범함을 약속했지만 그는 배신했다. 나는 그를 테스트했다. 지은을 만나러 그는 갔다. 병원에서. 그 사진을 내가 찍었다. 스토커처럼. 그 사진으로 그를 위협했다. 이제 끝이야. 그는 울부짖었다. 사랑해, 은서야. 진짜야. 사랑. 그 사랑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나는 그를 안고 키스했다. 하지만 내 입술은 차가웠다. 다음 날 나는 지은의 병원에 침입했다. 밤, 그녀의 병실. 그녀는 약에 취해 누워 있었다. 지은아, 깨어나. 은하는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내가 민준을 빼앗았어. 이제 내 차례야. 그녀의 눈이 띄었다. 공포로 물든 눈. 나는 주사기를 들었다. 이게 끝이야. 하지만 주사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오빠가. 그 순간 문이 열렸다. 간호사, 나는 도망쳤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가까스로 빠져나왔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끝이 없다. 더 깊어질수록 나 자신을 잃는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민준에게 전화했다. 오늘 밤 만나자. 그는 왔다. 우리의 옛집. 우리는 사랑을 나눴다. 하지만 그 사랑 속에 독이 스며들었다. 다음 고조는 재판이었다. 김태호 회장의 뇌물재판. 민주는 증인으로 불려갔다. 그는 지은의 아버지를 변호하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다. 재판장에서 그는 무너졌다. 저는 모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방청석에서 울었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승리. 하지만 왜 이렇게 공허한가? 재판 후 민준이 사라졌다. 그의 전화는 꺼졌다. 나는 미쳤다. 그의 사무실, 집, 모든 곳을 뒤졌다. 마침내 그의 메모를 찾았다. 은서야, 미안. 도망칠게. 내 복수가 너무 무서워. 도망. 그 순간 내 세계가 무너졌다. 복수가 실패했다. 아니, 오히려 나를 버렸다. 나는 제주로 다시 갔다. 바다 앞에서 울었다. 왜 나만? 파도가 대답 대신 부서졌다.
그곳에서 새로운 계획이 싹텄다. 그를 찾아서 영원히 묶어두기. 지은을 완전히 파괴하고. 제주의 바람은 짠내가 났다. 그 냄새가 내 코를 자극할 때마다 민준의 배신이 떠올랐다. 그는 도망쳤다. 나를 두고. 그 메모만 남기고. 나는 그 메모를 불태웠다. 재가 되어 흩어지는 걸 보며 다짐했다. 찾아낼게. 그리고 후회하게 만들 거야. 이 복수는 이제 개인적인 것이 되었다. 지은은 도구일 뿐 진짜 목표는 민준이었다. 그를 다시 내 곁으로, 하지만 자유 없이. 나는 서울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더 교활하게. 가짜 신분증을 만들었다. 박지민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사무실을 빌려 사립탐정으로 위장했다. 돈은 드라마로 번 잔고에서 나왔다. 매니저는 나를 찾았지만 나는 차단했다. 은서 씨, 사라지지 마. 그의 메시지. 사라질 수 없었다. 이건 내 전쟁이었다. 첫 번째 단서는 그의 은행 거래였다. 해커에게 다시 의뢰했다. 민준의 흔적을 찾아 자료가 왔다. 부산으로 간 돈. 그는 부산에 숨었다. 작은 항구 도시. 나는 기차를 탔다.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풍경이 내 마음처럼 흐려졌다. 부산에 도착해 그의 흔적을 쫓았다. 싸구려 모텔, 바, 작은 카페. 마침내 그를 봤다. 바 안, 술에 취해. 옆에 낯선 여자. 또 여자. 분노가 치밀었다. 나는 기다렸다. 새벽, 그가 호텔로 돌아갈 때 따라갔다. 문 앞에서 기다렸다. 민준아. 그는 놀라 돌아봤다. 은서.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미소 지었다. 오랜만이야.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나는 그의 팔을 잡았다. 도망칠 데 없어. 나랑 가자. 그는 저항했다. 제발, 그만해. 난 내 사랑이 무서워. 무서운 사랑. 그게 바로 복수의 본질이었다. 나는 그를 끌고 갔다. 내 차로. 부산을 벗어나 강원도로. 그곳에 작은 오두막을 빌려놓았다. 여기서 지내. 나랑 그는 울었다. 미안해. 지은도 미안해. 난 그냥 약했어. 약함. 그 단어가 나를 자극했다. 나는 그날 밤 그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내 복수 과정. 지은에게 한 짓들. 그는 충격받았다. 너 미쳤어. 그건 범죄야. 나는 웃었다. 내가 시작했어. 배신으로 우리는 싸웠다. 주먹 다짐까지. 그의 코피가 내 손에 묻었다. 그 피를 보며 나는 후회했다. 순간. 하지만 곧 증오가 덮쳤다. 강원도의 나날은 감옥 같았다. 나는 그를 가두고 밥을 주고 사랑을 속삭였다. 우리 다시 시작해. 지은은 잊어. 그는 점점 무너졌다. 그래. 은서야. 하지만 그의 눈은 멀었다. 정신이 불안정해졌다. 나는 그걸 알았다. 너무 세게 밀어붙인 탓. 그동안 지은의 소식은 끔찍했다. 정신병원에서 탈출 시도. 실패. 그녀의 아버지는 감옥에 갔다. 재벌 제국은 무너졌다. 언론은 배우 은서의 복수극이라는 기사를 냈다. 누군가 흘린 소문. 나는 긴장했다. 민준이 말했다. 은서야, 경찰이 올 거야. 포기해. 포기. 절대. 나는 그를 데리고 서울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우리 화해했어요. SNS에 올렸다. 사진 속 우리는 행복해 보였다. 팬들은 환호했다. 은서 언니 컴백. 하지만 그건 연극이었다. 진짜는 지은이었다. 나는 병원에 다시 갔다.
이번에는 그녀의 의사를 매수했다. 그녀를 풀어줘. 치료 끝났다고 의사는 돈에 혹했다. 지은이 나왔다. 약해진 몸,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녀는 나를 찾아왔다. 내 집 앞 은서 씨, 민준 오빠 어디 있어? 나는 초대했다. 들어와. 이야기하자 그녀가 들어오자 문을 잠갔다. 민준은 안방에 묶여 있었다. 지은아, 그의 비명. 그녀가 달려들었다. 오빠, 나는 그 둘을 지켜봤다. 이게 내가 원한 거지? 그녀가 나를 공격했다. 너 때문에 우리는 싸웠다. 머리채를 잡고 발길질. 민준이 울부짖었다. 그만해. 그 혼란이 절정에 달했다. 지은의 손에 칼이 쥐어졌다. 부엌에서 그녀가 나를 찌르려 했다. 나는 피했다. 칼이 민준의 팔을 스쳤다. 피가 흘렀다. 아, 그의 비명. 그 순간 나는 주사기를 꺼냈다. 진정제. 지은의 목에 찔렀다. 그녀가 쓰러졌다. 민준이 나를 안았다. 은서야. 왜? 나는 속삭였다. 사랑하니까. 하지만 그의 눈은 공포였다. 나는 그를 치료했다. 상처를 꿰맸다. 이제 우리 셋이야. 영원히. 미친 소리. 나조차 알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경찰이 왔다. 지은의 가족이 신고했다. 은서가 납치했어. 나는 준비했다. 증거를 조작했다. 지은이 미쳤어. 민준을 공격했어. 민준은 증언했다. 은서가 날 구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는 따랐다. 지은은 다시 병원으로. 환각증 진단. 승리. 하지만 값비싼 승리. 민준은 나를 피했다. 은서야, 난 더 이상 못해. 그는 다시 도망치려 했다. 이번에는 공항으로. 나는 따라갔다. 인천공항. 사람들 속에서 그를 붙잡았다. 가지마. 그는 밀쳤다. 너는 괴물이야. 그 말 그 단어가 내 심장을 꿰뚫었다. 공항에서의 그 장면은 스캔들이 되었다. 은서, 남편 추격 전 팬들은 등을 돌렸다. 드라마 하차. 나는 무너졌다. 하지만 복수는 계속되었다. 지은을 끝장내기 위해 그녀의 병원 기록을 유출했다. 재벌딸, 정신병. 그녀의 명예는 산산조각. 그녀는 자살 시도. 실패. 하지만 그 소식이 민준을 흔들었다. 그는 나에게 왔다. 마지막으로. 은서야, 지은이 죽을지도 몰라. 제발 그만. 나는 웃었다. 그럼 내가 구해. 하지만 나 없이 이 그의 선택. 그는 지은을 선택했다. 병원으로 갔다. 그 사진을 본 순간 내 안에 불꽃이 폭발했다. 이제 진짜 복수. 그들의 삶을 영원히 파괴할. 서울의 여름은 습하고 답답했다. 땀이 흘러내리는 그 느낌이 내 마음을 닮았다. 끈적하고 벗어날 수 없는? 민준이 지은을 선택한 그날 나는 모든 걸 잃었다. 아니, 이미 잃었지만 그 선택이 마지막 못을 박았다. 나는 거리를 배회했다. 강남의 네온 사인 아래 사람들 속에 섞여. 하지만 내 그림자는 길고 검었다. 나는 계획했다. 최종 계획. 그들의 결합을 영원히 막기? 민준과 지은. 그 둘을 파괴하는 마지막 퍼즐. 먼저 민준의 약점을. 그는 변호사 시험을 다시 봐야 했다. 새 출발을 꿈꿨다. 나는 그의 시험지를 훔쳤다. 로펌 인턴에게 돈을 썼다. 답안지 바꿔. 그는 떨어졌다. 왜 나한테만? 그의 절망 메시지. 나는 답하지 않았다. 지은은 회복 중이었다. 정신과 상담. 나는 그녀의 상담사를 매수했다.
그녀에게 약을 더 세게 상담사는 주저했다. 이건 살인이에요. 나는 웃었다. 돈이 더 필요해. 그는 받아들였다. 지은의 증상이 악화되었다. 환각. 그녀는 민준을 주령지라고 불렀다. 오빠가 날 버려. 민준은 고통스러워했다. 은서, 이게 내 짓이지. 나는 대면했다. 카페에서. 그래, 나야. 내가 그녀를 선택했으니까. 그는 울었다. 제발. 그만. 난 후회해, 후회. 너무 늦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럼 증명해. 지은과 헤어져.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가 아파. 버릴 수 없어. 그 말, 그게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나는 폭발했다. 카페를 나와 그의 차에 불을 질렀다. 작은 폭발. 경고. 뉴스에 나왔다. 전 배우 은서, 방화용에 나는 도망쳤다. 지방으로. 대구, 그곳에서 숨을 골랐다. 하지만 마음은 쉬지 않았다. 지은의 다음 약점. 그녀의 어머니. 지은의 엄마는 알코올 중독자였다. 과거 비밀. 나는 그걸 파헤쳤다. 엄마가 딸을 버렸어. 익명 제보. 가족은 산산조각. 지은은 무너졌다. 엄마. 왜? 그녀의 인터뷰. 눈물. 민주는 그녀를 안았다. 그 사진이 SNS에 퍼졌다. 나는 그걸 봤다. 칼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이제 끝내자. 나는 서울로 돌아왔다. 야경이 빛나는 한강 다리.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렸다. 민준의 전화. 은서야, 만나자. 끝내자. 그들은 왔다. 민준과 지은. 지은은 약해 보였다. 은서 씨 왜 우리를. 나는 미소 지었다. 왜? 내가 내 남편을 훔쳤으니까. 민준이 말했다. 은서, 난 사랑했어. 하지만 이제. 지은이야. 그 말, 최후의 배신. 나는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다. 좋아. 그럼 같이 죽어. 한강 다리에서의 그 밤은 악몽이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지은이 비명을 질렀다. 도와줘. 민준이 나를 막았다. 은서, 제발. 우리는 싸웠다. 칼이 그의 어깨를 베었다. 피가 흘렀다. 지은이 도망치려 했지만 나는 그녀의 다리를 잡았다. 가지마. 그녀의 눈물. 미안해. 오빠 사랑해. 민준이 쓰러졌다. 은서. 왜? 나는 울었다. 사랑하니까. 내가 날 버렸으니까. 경찰 사이렌이 들려왔다. 누군가 신고했다. 나는 도망쳤다. 다리 아래로. 한강 물이 차가웠다. 헤엄쳐 건넜다. 젖은 몸으로 골목을 달렸다. 숨이 막혔다. 하지만 자유였다. 아니, 자유는 아니었다. 지옥이었다. 숨은 곳은 어머니 집 시골. 어머니는 나를 안아주었다. 딸아, 왜 그래? 나는 모든 걸 말했다. 어머니는 울었다. 포기해. 복수는 너를 주격하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다음 날 뉴스. 은서, 한강 다리 사건 용의. 남편 중상, 민주는 병원에. 지은은 충격으로 입원. 나는 어머니 집을 떠났다. 제주로. 다시. 바다 앞에서 계획했다. 해외 도주. 아니. 끝까지. 나는 민준에게 편지를 썼다. 회복되면 나 찾아와. 마지막 기회. 그는 답했다. 은서야. 미안. 그게 다야? 지은의 상태는 나빴다. 자살 시도 2번째. 그녀의 가족은 포기했다. 딸을 버려. 재벌은 끝났다. 나는 그 소식을 보며 웃었다.
하지만 웃음이 슬펐다.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인가? 민주는 살아남았다. 회복 중 그는 경찰에 증언했다. 은서가 미쳤어. 그 증언이 나를 쫓는 개가 되었다. 나는 잡힐 뻔했다. 공항에서 가짜 여권으로. 하지만 통과했다. 도쿄로. 일본. 그곳에서 숨을 골랐다. 시부야의 불빛 아래 익명으로 살았다. 하지만 마음은 한국에 있었다. 민준에게, 지은에게.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온라인으로 그들의 삶을 지켜봤다. 민준의 재활, 지은의 퇴원. 민준이 결혼했다. 지은과. 소문으로 들었다. 은서의 복수 후 둘은 더 가까워졌어. 그 소식. 내 세계가 무너졌다. 나는 도쿄 거리를 배회했다. 칼을 들고 싶었다. 하지만 멀었다. 대신 나는 해킹을 했다. 그들의 결혼식 사진을 훔쳐 조작했다. 지은의 불륜 기사 퍼뜨렸다. 결혼식은 엉망. 민준의 전화. 국제전화. 은서. 제발 그만. 우리는 결혼 안 해. 그의 목소리 떨림. 나는 웃었다. 좋아. 하지만 내 인생은 끝났어. 나는 더 퍼뜨렸다. 그의 과거. 지은과의 모든 것, 스캔들 폭풍. 그들은 헤어졌다. 다시. 민주는 자살 시도. 병원. 지은은 도망쳤다. 해외로. 그 소식을 본 순간 나는 돌아왔다. 한국으로. 몰래. 서울로. 민준의 병실. 밤, 그는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의 곁에 앉았다. 민준아. 이제 끝이야. 나는 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 하지만 누를 수 없었다. 그의 눈이 띄었다. 은서, 눈물. 나는 울었다. 사랑의 우리는 안겼다. 그 순간 모든 게 녹아내렸다. 복수, 증오, 하지만 문이 열렸다. 경찰. 은서, 체포한다. 감옥의 공기는 퀴퀴했다. 철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밝았지만 내 마음은 영원한 어둠이었다. 체포된 그날 민준의 눈빛이 잊히지 않았다. 공포와 사랑이 섞인 그 눈. 은서야. 왜 죄? 나도 몰랐다. 복수가 시작된 순간부터 나는 길을 잃었다. 재판은 길었다. 언론은 전해인 복수 살인미수라고 썼다. 팬들은 등을 돌렸다. 은서, 실망이야. 변호사는 말했다. 자백하면 감형될 수 있어. 자백? 그건 약함이었다. 나는 모든 걸 부정했다. 난 무죄예요. 지은이 미쳤어요. 증인들은 나를 비난했다. 매니저, 친구들. 은서 씨는 변했어요. 결혼 후부터 민주는 증언석에 섰다. 그의 어깨 상처가 보였다. 은서. 그녀는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이 그의 목소리가 끊겼다. 눈물. 재판장은 감정적 범죄라고 판결했다. 10년. 감옥 생활은 지옥이었다. 동료 수감자들의 시선. 배우 은서. 복수광. 그들은 나를 괴롭혔다. 밤의 속삭임. 내 남편, 지금 지은이랑 재회했대. 거짓말. 하지만 아팠다. 나는 벽에 머리를 쳤다. 피가 흘렀다. 간수는 정신과를 보냈다. 우울증. 다시 그 단어.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였다. 방문날, 민준이 왔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다. 은서야. 미안해. 나는 유리창 너머로 그를 봤다. 민준아, 나갈게. 기다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난 기다릴 수 없어. 지은이,
그녀가 날 필요로 해 지은. 또 그 이름. 나는 소리쳤다. 그년 때문에 간수가 나를 끌어냈다. 그 후 지은의 소식. 그녀는 회사를 재건하려 했다. 작은 브랜드. 하지만 과거 스캔들이 발목 잡았다. 나는 감옥에서 그녀를 저주했다. 무너져라 하지만 현실은 아이러니했다. 그녀는 성공했다. 피닉스처럼 부활한 재벌딸의 기사, 민주는 그녀의 곁에. 변호사로. 나는 미쳤다. 감옥에서 탈출 계획을 세웠다. 동료 수감자와 공모. 벽을 뚫어 하지만 실패했다. 총격. 한 명 죽음. 나는 고립실로. 어둠 속에서 울었다. 민준아. 왜 나 버려? 어둠이 대답했다. 내가 먼저 버렸어. 출소는 5년 후 감형. 좋은 행동. 나는 자유였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다. 나이 35, 주름진 얼굴. 드라마는 잊혔다. 나는 작은 방을 빌렸다. 종로. 그곳에서 다시 시작했다. 이번에는 조용히. 민준을 찾아. 그는 지은과 결혼했다. 진짜로. 소문. 나는 스토커가 되었다. 다시. 그들의 집 앞 강남 빌라. 밤에 지켜봤다. 민준이 지은을 안는 장면? 아이가 태어났다. 아들.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울었다. 내 아이가. 왜? 복수의 불씨가 다시 타올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나는 직장을 찾았다. 카페 알바. 그곳에서 민준을 만났다. 우연처럼. 커피 주세요. 그의 미소. 여전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컸다. 기억하세요. 그는 멈칫했다. 은서. 그 만남 후 그는 피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편지. 우리 다시 만나. 그는 답했다. 불가능해. 난 행복해의 행복. 그 단어가 칼이었다. 나는 지은의 사업을 노렸다. 카페 손님으로 위장해 접근. 투자 제안. 그녀는 나를 봤다. 은서 씨, 공포. 그녀는 거절했다. 가까이 오지 마.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공급업체를 매수했다. 원료 바꿔. 알레르기 일으켜 제품 리콜. 주가 하락. 지은은 울었다. TV에서. 다시 무너진 민준은 그녀를 위로했다. 민준이 나를 찾아왔다. 카페. 은서, 그만해. 우리 아이가 있어. 아이. 그 단어가 나를 무너뜨렸다. 내 아이. 내 꿈을 빼앗았어. 우리는 싸웠다. 말로. 그는 떠났다. 너는 영원히 갇혀 있어? 그 후 나는 폭발했다. 지은의 집에 불을 질렀다. 작은 화재. 아이는 무사, 하지만 트라우마. 지은은 근서의 복귀라고 신고했다. 경찰. 다시. 하지만 증거 부족. 풀려남. 나는 도망쳤다. 부산으로. 항구,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끝내자. 진짜로. 민준에게 마지막 편지. 만나자. 한강 다리. 그는 왔다. 혼자. 은서야. 뭐 할 거야? 나는 칼을 들지 않았다. 대신 약 이거 마셔. 우리 추억. 그는 마셨다. 진정제. 그는 쓰러졌다. 나는 그를 데려갔다. 옛 오두막. 강원도. 묶었다. 이제 우리만. 그는 깨어났다. 은서. 미안. 우리는 이야기했다. 밤새. 그의 후회. 내 고통. 사랑했어. 진짜
그는 말했다. 나는 안 왔다. 나도. 하지만 아침, 그는 도망쳤다. 끈을 끊고. 나는 쫓았다. 숲속 비가 왔다. 미끄러운 땅, 그는 넘어졌다. 절벽. 은서, 그의 손이 미끄러졌다. 나는 잡았다. 가지마, 하지만 힘이 없었다. 그는 떨어졌다. 아래로. 피 묻은 바위. 나는 소리쳤다. 민준아, 세상이 멈췄다. 경찰 헬기 소리. 끝. 민준의 장례식은 비가 내렸다. 검은 우산 아래 지은의 얼굴은 창백했다. 아이가 울었다. 아빠,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가면을 쓰고. 복장은 평범. 아무도 나를 알지 못했다. 장례식 후 지은은 무너졌다. 민준 오빠. 왜 그녀의 울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나는 미소 지었다. 아니, 웃지 않았다. 눈물이 흘렀다. 경찰은 수사했다. 자살. 아니, 타살,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나는 깨끗했다. 오두막을 불태웠다. 모든 걸 지은은 나를 의심했다. 은서. 내가 그녀의 문자. 나는 답했다. 증거 있어. 그녀는 침묵했다. 나는 자유였다. 하지만 공허. 민준을 잃었다. 영원히. 나는 서울을 떠났다. 작은 마을로. 강릉. 바닷가 집 그곳에서 살았다. 알바, 산책. 과거를 묻었다. 하지만 밤에 꿈이 왔다. 민준의 떨어지는 모습. 은서야 애께서 울었다. 지은의 소식은 끔찍했다. 그녀는 사업을 접었다. 아이와 함께 시골로. 복수의 그림자, 그녀의 인터뷰. 은서 씨, 당신 승리했어, 승리. 이게 승리인가? 나는 TV를 껐다. 1년 후, 나는 다시 서울로. 드라마 오디션. 은서 씨, 컴백, 감독의 미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더 강해졌어요. 역할은 복수극 여주. 아이러니. 촬영 중 지은을 만났다. 우연. 카페. 그녀는 마른 몸 은서 씨. 우리는 앉았다. 처음으로. 대화. 왜 민준을 그녀의 눈물. 나는 말했다. 사랑했으니까. 내가 빼앗았으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나도. 사랑했어. 우리는 울었다. 서로 안았다. 끝내자.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내 안에 괴물이 속삭였다. 죽여. 나는 참았다. 대신 용서. 아니. 공존. 지은과 나는 친구가 되었다. 이상하게. 아이를 돌보며. 은서 이모, 아이의 미소. 민준의 얼굴. 민준의 죽음은 사고로 결론. 절벽 추락. 나는 자유. 드라마는 히트. 은서의 컴백 신화호 팬들이 돌아왔다. 하지만 나는 변했다. 복수는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상처도. 최종 장면. 한강 다리. 바람 부는 밤, 나는 혼자 섰다. 민준의 사진을 들고. 사랑해. 영원히 사진을 강에 던졌다. 물결이 삼켰다. 나는 돌아섰다. 새 삶으로.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복수는 끝나지 않는다. 마음속에 영원히. 지은에게 전화. 오늘 저녁 어때? 그녀의 웃음. 좋아. 와, 우리는 만났다. 식탁. 아이와 함께. 엄마, 이모 좋아. 그 미소. 복수의 끝. 아니. 치유의 시작.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
밝았다. 내 마음처럼. 아니, 아직 어두운 구석이 있지만. 민준아, 내 덕분이야. 내 배신, 내 사랑. 모든 게 나를 만들었어. 그리고 나는 살았다. 강하게. 복수의 여신처럼. 하지만 이제는 사랑으로.